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떴다 의소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순 주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가운데요.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떴다 의소대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저희 떴다 의소대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의소대와 게스트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떴다 의소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시는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힘듭니다. 마음은 늘 불편하고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누구를 험담하면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죄책감이 듭니다. 잠시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남을 시기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부러우면 괜한 트집 말고 더 많은 노력해서 그 사람을 이기세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마음의 칼을 갈지 말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보다 멋지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나를 잘 다스리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내 편이 되고 함께할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서천소방서. 안녕하세요. 떴떠 의소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소방서는 농번기를 맞아 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확철인 10월에 집중되며 귀가 시간대인 오후 5시경이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고 유형은 운전 시 전복 또는 추락, 농기계 끼임, 도로 운행 중 차량과 교통사고 등이며 주로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거나 교통법규를 미준수하여 발생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 경사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정, 보호구 착용, 야간 운행 대비 등화장치 장착,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김영배 서천소방소장은 수학의 결실을 앞두고 안전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과 사용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17일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6개 기관 합동으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 공공기관, 의료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 대응력을 강화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유기적인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일대의 지진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 이번 훈련은 구급대원 재난 초기 대응력 강화,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처치 주의사항, 유관기관 연계, 환자 정보 수집 및 인계 방안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소, 병원 등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노래를 들으면서 게스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성시경, 나얼의 잠시라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소대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떴다 의소대의 메인 코너죠.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가 아니고 119 특별 초대석이죠. 그렇죠. 네. 네, 벌써 10월의 중간이 넘어가면서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되게 추워요. 그죠? 네. 매년 찾아오는 가을이지만 요즘 들판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고 또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순 씨는? 가을이면 네. 음. 네, 저는 매년 가을이면은 이게 갖가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또 아이들과 또 단풍놀이 겸 축제에 가보곤 했었는데요. 네. 이번 연도에도 역시 또 다양한 축제와 체험 행사로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가을을 만끽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자리를 빛내주실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오실 분은 서천 소방서의 현장 대응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주 예쁘신 네. 김보람 소방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주제는 뇌졸중 응급처치법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 뇌졸중에 대해 혹시 미수님 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니 누구나 또 뇌졸중하면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렇죠. 예, 어떤 병인지도 대충도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따로 또 응급처치법이 있는지 정확히는 또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또 날씨와도 또 어울리고 네.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궁금해집니다. 어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네, 어느덧 가을이 들어서며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을이며 울긋불긋 붉게 물든 단풍의 절경을 감상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서천소방서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천소방서 김보람 반장님과 함께 뇌졸중 응급처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구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보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가을이 만연해 왔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뇌졸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뇌졸중의 특성 및 초기 증상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뇌졸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하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네. 오늘은 귀가 이렇게 쫑긋하게 꼭 잘 챙겨서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반장님 그러면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내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뇌졸중이란 뇌혈관 질환 또는 중풍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혈관을 통해 혈류를 공급받던 뇌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뇌의 국소적인 기능 부전으로 의식장애, 편측마비, 언어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결손이 수반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뇌졸중에는 종류가 나뉩니다. 아, 참 무서운 질병인데요. 뇌졸중에는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나뉩니다. 아, 그렇군요. 명칭만 들어서는 뇌경색, 뇌출혈, 뭔가 자주 접해보았을 만한 명칭인데요.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반장님?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뇌경색의 경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조직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경색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뇌혈전증입니다. 뇌혈전증이란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또한 혈관의 내면의 상처를 받기 쉽게 되어 이곳에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전성 뇌경색과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이 나머지 또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해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 심장을 타고 가 다시 뇌를 막는 경우를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하며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졸중은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흔히 고혈압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평소 자주 접해보았던 뇌졸중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뇌출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네, 뇌출혈은요,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 30일째에 30%에서 50%의 사망률을 보이며 사망의 절반은 첫 2일 안에 발생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출혈 주위의 뇌조직이 파괴되고 출혈로 인하여 형성되는 혈종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뇌가 한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뇌의 압력이 상승하고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더 치명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뇌졸중 증상과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들어볼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혹시 추천해 주실 노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 조지의 바라봐줘요라는 노래입니다. 아, 네. 그럼 반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바라봐 줘요 듣고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보람 반장님, 뇌졸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뇌졸중 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에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는 증상, 언어장애, 시야장애,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대표적인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갑자기 발현한 뇌졸중의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혈류가 일시적으로 공급되어 증상이 호전된 것이지 뇌졸중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발생한 한 달 이내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게 좋겠는데요. 또 119에 신고한 후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119에 신고하여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자를 병원에 옮기기 전까지 넥타이, 단추 등을 푼 채 자리에 편안히 뉘어야 합니다. 네. 의식을 잃은 환자는 혀가 말려 기도를 막아 호흡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낮은 베개를 어깨와 목에 걸쳐 넣어 기도를 열어둬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의 상태를 담당 의사에게 얘기해주면 검사 전이라도 응급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쓰러졌는가, 처음 증세와 현재의 차이 유무, 구토 유무, 마비 증상 유무, 평소 고혈압 유무, 일시적인 한쪽 마비나 언어 장애가 있었는지, 최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두통이 있었는지, 가족 등 뇌졸중 환자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뇌졸중 증상인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이 보인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반장님께서. 네. 네, 오늘 정말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대처 방법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뇌졸중에 대해 자세한 얘기해 주신 우리 김보람 반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그에 뒤이어서 김보람 반장님께서 라디오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율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네.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반장님 카메라는 여기에 있어요. 네. 한 번씩 얼굴 보여주세요. 이쁜 얼굴을 보여주셔야 될 것 이쁜 같아요. 얼굴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실 거니까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소방관을 하시게 되는 그걸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첫 번째 근무 지역이 어딘지 네. 되게 궁금해요. 우선 저는 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진짜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119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이송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네.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는 도중에 간호사 경력 특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네, 시험을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첫 번째로는 저는 서천에서 아, 네, 서천 한산 소방서? 네, 한산? 네, 한산센터에서 한산센터에 계셨었구나. 아, 있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다수 사상자 훈련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다 막 혈압 그게 환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혈압 네. 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네. 혈압을 딱 재주셨거든. 아. 전자혈압계가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네네. 우리도 그 훈련 받아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방관들은 저런 거 다 교육 받나 보다 했는데 간호사셨구나.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에서 네. 간호사 하시다가 너무 잘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기 화면 보세요. 저희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야 얼굴이 예쁜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영민 씨가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소방관님께서 네. 저희한테 뇌졸중에 대해서 각종 질병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방관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네. 구급대원으로서 아, 그 구급대원. 119 안전센터랑 뭐 구조구급센터 등에서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4년간 하다가 이번에 7월에 네. 서천 소방서 현장 대응단으로 와가지고 지금 아. 구급 업무를 하는 구급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보령 가셨다가 다시 올 7월에 여기 네. 서천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궁금한 거.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금 한 4년 반 다 아. 돼갑니다. 네. 4년 그래도 반. 제법 네. 하셨네. 그럼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네. 우리 이름처럼 보람 있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4년 반 가까이 소방관 생활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19년도에 임용을 했는데 네. 그 임용한 지 6개월 정도 만에 저희 심정지 환자를 저희 센터에서 출동을 나가가지고 그 자발순환 회복이 돼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가 살아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세이버라는 상도 받고 잘했다. 네. 어우. 그때는 6개월 만이어서 조금 네. 당황도 하고 네. 했지만은 그 환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보람 되게 있었습니다. 뿌듯하셨겠다. 뿌듯하셨겠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럼 직접 대단하시네. 출동해서 이게 심폐소생술 하신 거예요? 네,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가족들이 안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네, 일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네, 쓰러져서 저기 119에 해가지고. 신고만 하신 거겠지. 네.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러지면은 음.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체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음. 미리 신고하신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쵸. 맞아요. 그때도 신고자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 네. 그랬구나. 네. 그래. 그분은
복도 많으신 분이네. 네. 대단하시네. 하트세이버 그러니까. 상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다. 아니 왜냐면 저희도 수호천사라고 해서 왜 서천소방서에서 수호천사대 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격증 있는 네. 사람들 저희가 여기는 이번에 교육 받았어요. 교육 받고 네. 이번에 땄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긴데 저희도 하다 보면 축제장에 다 그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소방서에서.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평소에는 하는데 만약에 쓰러지면 당황해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렇죠. 직접 할 수 응, 있을지 그것도 맨날 의문이고. 우리는 애니한테만 예,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그쵸, 대단하시다. 네. 뿌듯하셨겠다. 아니 직접 다 아닙니다. 해보셨으니까 그 느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니랑 할 네. 때랑 사람한테 할 때랑.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소방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두렵다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갖고 그냥 이렇게 환자를 보며 하게 되기 때문에. 아, 네. 직업이시니까. 네. 그럴 우리가 수도 방송하기 있겠네요.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었거든요. 아유, 아, 남편분이 맞아. 있으시더라고 또. 결혼 안 하셨는 줄 알았더니 결혼 안 아니, 한 줄 알았어. 작년에 하셨대요. 애기 네. 같으신데 또 같은- 결혼도 하셨어.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분이 또 소방관. 논산에 아. 소방관님이시래요. 네.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음. 일하시면은 네. 편리한 것도 많겠네요. 역시 네, 이름이 왜 보람인가. 그게 알겠어. 왜 보람인지. 네.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아, 그죠? 보람된 일 많이 그러니까. 네,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 친정 네. 거기에 논산. 계시고. 네. 혹시 여기 서천에서 계시면 언제까지 또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또 봐야 저는 되죠. 네, 여기 이제 모르실 것 댕단 온 지 같아요. 얼마 안 얼마 안 돼서 되셨으니까. 열심히 또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군산에서 군산에서? 사신대. 출퇴근하시고. 자기는 군산에서 사시고. 군산에서 네. 사시고 출퇴근하시고. 아, 서천에서 사시지. 아, 바로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군산에서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서천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 도망가자 그 얘기. 채팅창 읽어볼까요? 네, 실시간 네. 채팅창 한번 볼까요? 네. 수빈님 반갑습니다. 최유선님도 반가워요. 블루밍님도. 네, 저는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직접 올려주셨네요. 그렇네요. 네. 수비님이 감기 조심하시래요. 감사합니다. 블루밍님이 뇌졸중은 초기 증상도 있다고 하던데 네.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봐야 될 것 어. 같아요. 아, 자, 진희님 요즘 선곡이 참 좋네요. 맞아요. 그리고 유선님 뇌졸중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자기 또 좋아하는 애청자. 우리 애청자가 방송 애청자. 떴- 정자님. 떴다위스대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서 김보람 반장님 너무 미인이시네요. 역시, 그렇게 역시. 해주셨습니다. 역시 정자님입니다. 네. 짱이네. 어, 네. 정자님 짱. 음. 진짜. 자, 아유 진짜 이렇게 응. 애청자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애청자는 있는데 누군지는 자세히 저희 마서 여성 대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럼.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송 게스트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다음에도 좀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신다고 일단은 네. 가시기 전에. 네, 네. 가시기 전에 대답 들었고 지금까지 떴다 유소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주신 김보람 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김보람 반장님이 신청해주신 핑클의 늘 지금처럼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보람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줌마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떴다 주마방. 네, 떴다 줌마방 우리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자꾸
넘어져요. 괜찮겠죠? 됐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완연한 진짜 가을이잖아요. 지금 오다 보니까 그렇죠. 들판도 황금 들판이 돼 있고 네네. 추수가 지금 한참이죠. 이제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색깔은 너무 예뻐. 저러다 이제 또 금방 마무리될 텐데 또 금방 내 또 허벌 판이 되겠죠. 거기에 많이- 이제 아마 바두갈 그거 뭐죠?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메- 메시마 아니 잃어버렸다. 그거. 메시 뭐야? 마시멜로. 마시멜로. 그게 왜 그게 요즘은 옛날에는 하얀색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늘색, 있어. 핑크색, 맞아, 막 예쁘죠. 다 있어. 예, 예뻐. 색깔별로. 그 처음에는 흰색, 검은색만 네, 있어서 우리가 흰색만 바두갈이라고 있었지. 했거든. 그 근데 위에 지금은- 비행기에서 보면은 응. 그 꼭 마시멜로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잖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마시멜로 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네, 맛있죠. 맛있는데. 뭐 여기는 또 맛없대요. 살찔까봐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되게 날씨도 되게 선선해졌잖아요. 그동안에 엄청 밖에 더웠잖아. 그쵸. 더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햇빛 따뜻하죠. 바람 선선하게 잘 불죠 하니까 요즘 바깥으로 여행도 많이 가지만 네, 등산도 많이 가고. 네. 서천군에서 축제를 요즘은 군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면 면 단위? 단위로. 네. 지역 면 단위로. 축제. 예, 그래서 지역 오늘 축제. 저희가 줌마방 주제는 축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축제 좋죠. 저희 마서면에서도 음. 얼마 전에 또 우리 마서면에서도 했었고. 마서면에서 문화 네, 축제. 마서 응. 문화축제라고 문화축제 한다고? 하구뚝에서 네. 했어요. 그런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판교면에도 했었고. 올해 최초로 1회째라고 예, 했어요. 묵축제나, 그죠? 판교 예. 도토리 도토리 묵축제. 묵축제. 도토리 묵 맛있죠. 예. 근데 굉장히 거기에- 인기가 많았대요. 음. 제가 요가 갔는데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는데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묵사발 있죠. 네, 묵밥인가? 네. 그 묵밥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묵밥. 네, 저도 가봤거든요. 네네. 저도 가서 그 이승환 판교 아시죠? 진또배기 아들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우리 바퀴 저기도 돌고 왔었는데 문화축제에도 그 사람 왔었죠. 그분도 오시고 예. 한강도 가보고 오고. 싶었는데 못 가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묵을 도토리 응. 묵을 응. 세모 사가지고 음. 가져와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이 틀려요. 틀려요. 네, 맛있죠. 판교 마트에서 도토리. 사 먹는 거하고 네. 그냥 거기 직접. 이제 그분들이 마트도 납품을 하시는데 또 그날 바로 아침에 만든 거를 저희는 산 거잖아요. 그쵸. 날짜를 보니까 응. 14일 날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에 만든 거라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왠지 또 축제장에 사면은 더 맛있을 것 같고. 맞아요. 100% 도토리 묵일 것 같고. 어, 네. 100%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다 100%게요. 그렇죠. 축제하는데. 확실히. 축제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서천군에서 지금 맹문동 축제도 첫 번째, 네. 그리고 네. 판교 도토리묵도 도토리묵도 첫 첫 번째. 번째인데 되게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안 가봐서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음. 도토리를 묵을 좋아해서 음. 일부러 가봤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네. 못 갔어요. 네. 어. 옛날에 거기가 판교장이 열리는 장소였대요. 장소였구나.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얘아빠가 음. 거기가 바로 열리는 곳이고 또 우시장 옛날에 판교에도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어요. 우시장. 그러니까 그쪽에 다 있어서 차가 될 데가 없더라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이틀이나 했더라고요. 이틀. 이틀이나. 예. 그래서 여기 뭐 가까운 여기 군산이랑 그쪽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도- 밖에서 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많이들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군수님이 첫 그러니까 원래 지원도 이렇게 되시고 하는데 굉장히 되게 좋아하셨다고. 예, 그 소리를 저희 요가 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요가 하는 날. 네. 어쨌든 지역 축제인데 성공적으로 잘 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다는 예. 그 평이 있더라고요. 네. 같을 때도 한산에 소곡주 있잖아요. 네네, 그 소곡주. 소곡주 축제는 아마 같은 날 또 했지. 같은 날에 근데 왜 했어요. 같은 날 시간이 했을까요? 겹쳐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비껴서 해도 괜찮았을 그렇지. 것 같았는데, 겹여졌는데. 그죠? 시간이 음. 겹쳐져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듣기로는 판교 묵축제가 훨씬 더, 사람이 예, 많은 많았다고. 이유가 뭐냐면 음. 뭐지 이거? 술 한산. 거기는 또 애들 데리고 가기는 좀 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판교 도토리 묵축제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술 안 드시는 분들도 다 가서 진짜 드셔보실 수 있는 거 그쵸. 다 좋아하는 음. 무기니까 아마 그래서 더 크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또 가을 추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겹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농사지신 분들이 맞아. 많으니까. 그 전에 이제 축제를 네. 이제 맞춰야 돼서랬는지. 근데 저도 이렇게 운동을 아침에 걷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그 걷죠. 서천역 그 철길 예. 그거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 놨던데 거기를 가다 보면 저기 화성 아니요 저 어디더라 오성리인가 어디 들어가기 전에 네. 이렇게 나무 이렇게 숲같이 있어요. 예. 거기- 화검리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제가 꼭 요 가을에 줍는 게 있어요. 도토리? 도토리. 예. 상수리. 아, 그 상수리라는 거는 왜 동그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랑 응, 상수리랑 도토리는 조금 작은 조그맣고 거. 뾰족해서 좀 응. 작고 얘네들 상수리는 넓적한 납작 좀 좀 펑퍼짐하고 이렇게 좀 커서 커요. 도토리는 우리가 네. 말하던 그 다람쥐 같은 네, 네, 거 다람쥐 들리는 도토리. 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예, 음. 맞아요. 그런 걸로 묵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보면 진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가서 딱 2개만 집어갖고 이게 손에다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주워서 하는데 아유 그거는 엄청 힘들대요. 힘든 일이고. 네. 전 어렸을 때 진짜 엄마. 많이 주웠어요. 뒤에가 그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근데 추억을 생각하면서 도토리 묵 축제는 꼭 가보자. 저도 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맞아요. 제 묵사발. 엄마가 써줬어 어려서. 그렇죠. 저희는 다 그거를 물에 응. 우려서 그럼 떫은 맛이 없앤다고. 다라이 같은 데다 맞아요. 이렇게 예. 가루내서 이렇게 예. 놓으면 우리가 거기다 물을 계속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울어내야 저기 되니까. 우러내야 되니까 계속 응. 따라내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나네. 그렇죠. 도토리 묵은 갑자기 묵 어쨌든 먹고 싶어요. 그쵸. 오늘 저녁 메뉴는 떫은 도토리 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떫은 그 맛이 좋죠. 묵은. 그쵸. 좀 떨떠름해도. 예. 저는 봄의 마을에서 평생 학습 축제 예, 있죠. 예, 예. 그거 할 때 저희가 새마을금고 봉사 요원인데 그때 이제 봉사하실 분들 좀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봉사하실 분들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출근을 안 하고 쉬는 날이라 제가 그 봉사를 하러 갔는데요. 체험 부스가 엄청 많았는데 예. 와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네, 애기들도 많이 애기들, 오고. 어르신들, 하여튼 엄마들까지 해서 다 와서 그게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각 그 엄청나더라고요. 프로그램 한 데서 다 그냥 공연도 하시고 작품 전시도 하시고. 예. 체험 부스가 있는데 뿌듯해요. 그 스탬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찍으면은 찍으면 뽑기. 예, 뽑기도 있어요. 그거 서해 그 저기 붓글씨 퍼포먼스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봄의 마을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게 종이다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천에다가 놓고 그 이정주 붓글씨 서해 선생님이 막 빗자루 같은 큰 붓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그게 저기가 있었죠. 슬로건이 뭐 나누는 기쁨 뭐 있었잖아요. 그거를 글씨를 쓰셨거든요. 잘 쓰시는구나. 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우리는 봉사자라 네. 부스 가서 도와주는 거라. 아니 그 마당에서 했다니까. 아니 앞에 그러니까 공간에서. 체험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거기서 도와주느라고 우리가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저도 처음부터 다 부스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 스태프 찍으면서 거기서 또 체험하는 것도 하고 저는 또 밤도 구워주더라고요. 군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팝콘도 주고, 커피도 그렇고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동네 어떤 어머니를 만나서 손잡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서 스탬프 다 찍으면은 또 뽑기를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2,000원짜리 또 상품권도 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육이 음, 보셨어요? 다육이에 화분 주는데. 네, 못 가지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이렇게 저도 이번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 평생 학습하는 데는 그냥 좀 유익하게 잘 이렇게 체험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애기들 어릴 때는 같이 가서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예. 우리는 점심 먹고 음. 그 봄의 마을 그 문화 거기 하는데 2층에다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그림도 전시하고 어르신들 외에 한글을 모르다가 글 배우고 문해교실.
그렇게 해서 다 하나씩 써서 붙여놨는데 시들도 네. 많이 쓰시죠. 와, 잘 쓰시죠. 시에, 그런 글을 그렇죠. 써놨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돌면서 와 해마다 그런 눈물이 날 정도로 어르신들 시 읽어보면 음. 예, 짠한 것도 진짜. 있고 그 보면 눈물이 나죠. 꾸밈 없이 쓰시잖아. 네. 그분들은 생각나는 대로 맞아요. 다. 연세도 80대, 90대도 있지만 50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한글을 이렇게 처음으로 엄마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동네마다 문해교실이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예.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한글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배우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은 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진짜 이 숫자도 몰라가지고 버스 네.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도 그 숫자 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좋고 막 뿌듯하다 막 그런 이런 걸 거 알아가니까. 써놨는데 저도 그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어머님 우리가 은행 가면은 청구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못 쓸 때는 그 도와달 도우미한테 음. 도움을 청해서 하시는데 음. 이제 글을 배웠으니까 아, 자기가 썼다는 그런 시를 적어놓은 거 그렇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좋아요. 예,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 네.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그쵸. 막 예, 엄마들이 이랬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일만 하고 음. 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글에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 예전에는 왜 여자들은 음, 공부를 안 했어. 그렇죠. 다 집에서 일만 하고 밥하고 막 이런 것만 했지. 남자들은 막 학교를 다 보냈어. 남자들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어. 마음의 자기는, 상처받았다는 상처가 받으신 식으로. 거지. 하여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은 내년에 서천군에서 이런 축제를 하시면 저는 이런 축제장에 좀 시간들을 많이 내셔서 외부 뭐 어디 여행 가는 거는 다른 때 축제 안 해도 그럴 때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축제를 할 때는 이런 축제장을 다 한 번씩 체험해보는 것도 그렇죠.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뿌듯하고. 국민들이 또 많이 참여를 네. 해주셔야 또 그러니까요. 축제가 또 빛이 나는 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들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셨네. 아, 그래요? 께서 네. 볼륨 크고 작은, 올렸어요? 크고 작은 축제가 그렇게. 진짜 코로나 끝나서 그러나 엄청 엄청 쏟아져 많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못 해가지고 얼마나 네. 답답했어.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 떴다 이수대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떴다 의수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오늘 떴다 의수대에 찾아와 주신 서천소방서 김보람. 김보람 반장님 감사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재난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와, 또 계절에 아, 알맞게 듣고 싶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전!